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는 챗GPT 덕분에 AI 업계가 불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AI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챗GPT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취적인 분들은 벌써 자신의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이해하거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고 오히려 인공지능이 나를 대체하진 않을까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을 챗GPT가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시도해봤는데 꽤 높은 수준의 결과를 너무 쉽게 만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AI에 대해서 알아보며 느꼈던 건 앞으로의 직업은 크게 두 가지 부류,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대체될 직업과 부분적으로 대체될 직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창의적인 일. 많은 분들이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면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창의성에도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창의성과 과거의 여러 시도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있는데 두 창의성의 빈도로 따져보면 대부분은 후자에 속하고 이런 종류의 창의성은 대체하기 쉬울 겁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로제 떡볶이 같은 음식과 신메뉴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식당에 가서 아주 만족스럽게 나오는 경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었을 때가 아니라 90% 이상은 동일한데 10%만 달라진 음식을 먹었을 때입니다. 저는 로제 떡볶이를 처음 먹었을 때 딱 그랬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맛일지 충분히 상상 가능한 수준의 창의성이지만 로제 소스를 떡볶이에 쓴다는 생각은 당시에 꽤나 참신해서 여전히도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수준의 창의성, 즉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합하는 정도의 창의성을 선호하는데 이는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조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대체하기에 매우 적합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게 로제 소스를 사용해 볼 만한 다른 음식은 없을까? 아니면 마라탕에 넣으면 맛있을 다른 재료는 없을까? 등의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재료들을 추천받는다면 그동안 사람들이 절대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창의성의 영역도 대체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의사, 변호사, 회계사.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및 패턴 인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자면 남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눈치를 보며 비슷한 선택을 내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남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전 세계인의 정보이고 이 정보를 모두 참고하여 정답일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인류보다는 똑똑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결정을 내리긴 어려워도 수많은 사례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는 것에는 가장 적합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종에 종사하신다면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의사와 변호사죠.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보고 양성 종양인지 음성 종양인지, 완치될 확률이 몇 %인지, 완치가 어렵다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너무나도 적합한 일입니다. 또한 모든 법률을 외워서 적용하는 일, 과거의 사례들을 기반하여 현재 사건을 판단하는 일 또한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꿈꾸는 직업인 의사와 변호사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외에도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례를 판단하는 직업이라면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할 겁니다. 셋째, 사람을 대하는 직업. 마지막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들입니다. 상담사와 같이 따뜻한 돌봄과 공감 능력을 요구하는 직종은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먼저 대체될 필요가 있는 직업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대하는 일만큼 심한 감정 노동을 요구하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기피하거나 높은 연봉을 요구하는 직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은 대단한 통찰력이나 해결책이 필요하거나 창의적인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인내하며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이런 업무를 잘 수행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업무가 쉽거나 가볍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무거운 업무이기 때문에 대체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이 오히려 적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전화 상담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기업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고 상담을 받은 고객들은 인공지능임을 모를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펼쳐질 미래일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일이 대체되나요? 대체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대체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체될 거냐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체되진 못할 겁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로톡이라는 앱이 저렴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변호사협회의 제재로 지금은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이 있는 것과 그 기술을 사회가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빠르게 대체하진 못할 겁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하기 싫었던 일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라 인공지능은 거짓이야 라는 무조건적인 반감이나 우린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거야 라는 비관론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인공지능이 우리를 집어삼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일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인공지능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참고해서 영상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인공지능 공부 화이팅입니다.